안녕하세요. 아픔을 극복하고 자본주의 만렙까지 도전하는 언젠가는 슬기로울 자본주의 생활기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짧게 언급해 드렸지만 제가 암에 걸리고 쉬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만약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혹은 내가 세상에 없는 날이 온다면 나를 대신해서 우리 가족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참 씁쓸하지만 결국은 돈이더라고요. 내가 일하지 않아도 나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자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걸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을 단순히 사고 파는 게임이 아니라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도구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남들과 다름없이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며 월급을 저축하고 경제와 자본주의를 공부하면서 자산을 굴려온 지 어느덧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 결과 정말 감사하게도 현재 약 6억 원 정도의 금융 순자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억이 훌쩍 넘는 세상에서 6억 원이라는 돈은 많다면 많고 또 적다면 참 적은 자산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매달 들어오는 소중한 월급을 쪼개고 아껴가며 일구어낸 저에게는 참 소중하고 의미가 깊은 자산입니다. 오늘은 제 실제 자산 배분 현황을 시청자분들께 솔직하게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전체 금융자산을 크게 6개의 섹터로 구분하여 모두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60%가 넘는 아주 큰 비중이 단 2개의 섹터에 고스란히 집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반도체와 IT 소프트웨어 섹터입니다. 나머지 40%의 섹터들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제 포트폴리오의 거대한 두 축이자 자산 성장의 핵심 엔진인 반도체와 IT 소프트웨어에 대해 제가 왜 여기에 제 소중한 자금을 실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사실 저도 처음부터 이런 포트폴리오를 가졌던 건 아닙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급등하는 테마주를 매매하다가 큰 돈을 잃어보기도 했고, 처음 미국 주식시장에 도전했을 때는 우량한 주식을 사두고도 조급한 마음에 소위 사팔사팔을 반복하다가 손해를 본 적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투자를 하니까 직장에서도 온종일 주식창만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본업에도 집중할 수 없고 멘탈도 무너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투자 선배들의 영상을 찾아보면서 투자에 대한 제 가치관을 통째로 바꾸려고 노력했습니다. 정보력과 자금력, 그리고 전용 컴퓨터 프로그램 등으로 무장한 기관과 외국인 세력들을 상대로 매일매일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 맞추는 게임을 하는 건 결국 백전백패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쩌다가 운이 좋아 몇 번 벌더라도 결국에는 시장에 다 뱉어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식으로 돈을 버는 것은 단순히 시세 차익에만 의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때부터 주식을 사고 파는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 경제와 자본주의의 한 축인 사업의 조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주식을 한 주 산다는 건 내가 그 회사의 든든한 동업자가 된다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회사에서 본업을 하면서 땀 흘려 일하는 동안 내가 투자한 회사의 똑똑한 경영진과 수많은 엘리트 임직원들도 그 회사의 가치를 키우기 위해 밤낮으로 머리를 맞대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가치와 사업의 결실은 결국 자사주 매입 후 소각에 따른 주가 상승, 그리고 배당금이라는 아주 직관적이고 투명한 형태로 주주인 나에게 돌아옵니다. 주식을 가지고만 있어도 그 회사의 수억 원대 연봉을 받는 임직원들이 나를 위해 365일 일해준다는데 우리 같은 평범한 직장인에게 이보다 더 든든한 아군이 있을까요? 그렇기에 저는 주식을 고를 때 딱 2가지만 봅니다. 이 회사의 사업이 꾸준히 이익을 가져다 주는가, 그리고 벌어들인 돈을 자사주 매입 소각이나 배당처럼 주주에게 투명하게 돌려주는가입니다. 이 단순하지만 단단한 기준을 세우고 나니까
매일 주가를 확인하지 않아도 내 자산을 키울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에 가장 완벽하게 부합하는 두 자리가 바로 지금 설명해드릴 반도체와 IT 소프트웨어였습니다. 제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큰 비중인 약 35%를 차지하는 것은 반도체입니다. 세상의 변화를 가만히 관찰하다 보면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AI 패러다임이 바로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AI가 거품이네 아니네 논쟁을 벌이지만 저는 한 가지 확실한 본질에만 집중합니다. AI 시대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든 그 밑바탕이 되는 인프라에는 반드시 엄청난 양의 반도체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19세기 산업혁명 시절의 석유처럼 말이죠. 과거 자동차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 진짜 큰 돈을 번 것은 멋진 차를 만든 제조사뿐만 아니라 그 차들이 길 위를 굴러갈 수 있도록 기름을 공급했던 정유회사들이었습니다. 그 회사들은 자동차라는 운송수단이 어떠한 다른 형태로 바뀌든 끊임없는 돈을 벌어들일 것입니다. 지금의 AI 시대도 완전히 똑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AI 서비스가 대세를 장악하든 간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매년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하고 그 심장에는 고성능 반도체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수요 자체가 구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산업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멀리 내다보면 인공지능은 결국 우리 눈앞에 만져지는 물리적인 실체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물리적인 인공지능, 즉 피지컬 AI라고 부릅니다. 스스로 길을 찾아 배송을 다니는 드론, 공장에서 사람을 대신해서 일하는 협동 로봇, 그리고 머지않아 우리 일상 속에 깊숙이 들어올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이미 주변을 둘러보면 어떤 제조업 공장들은 산업용 로봇이 없다면 아예 돌아가지 않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물리적 실체들이 보고, 듣고, 또 판단하며 스스로 움직이려면 그 몸체 안에 인간의 뇌의 역할을 하는 강력한 인공지능 모델이 직접 탑재되어야만 합니다. 외부 네트워크 연결 없이 스스로 연산하는 온디바이스 컴퓨터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 수많은 로봇들의 두뇌는 결국 무엇으로 만들어질까요? 네, 결국 더 미세하고 더 빠르고 전력을 적게 소모하는 고성능 반도체입니다. 하드웨어 제조라는 실체가 결합하는 이 피지컬 AI 시대에서 반도체는 대체 불가능한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조적 성장에 제 자산의 가장 큰 몫을 믿고 맡겼습니다. 물론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섹터의 강세가 이루어지다 보니 제 포트폴리오에서 반도체 관련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자연스럽게 커진 것도 사실입니다. 반도체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은 약 25%의 IT와 소프트웨어 섹터입니다. 이 회사들이 가진 진짜 무서운 힘은 바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무한한 확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 IT 혁명을 거치면서 원하는 정보와 데이터에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에 집중했다면 지금 마주한 AI 혁명기에는 그 데이터 자체가 엄청난 가치를 지닌 자원, 즉 원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귀한 데이터들은 결국 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전 세계 사용자들을 묶어놓기 위해 이미 촘촘하게 짜놓은 플랫폼 안에서 그리고 이 귀한 데이터들은 결국 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전 세계 사용자들을 묶어놓기 위해 이미 촘촘하게 짜놓은 플랫폼 안에서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이들은 앞서 말씀드린 반도체 회사들이 제조해준 훌륭한 반도체 칩들을 바탕으로 자신들만의 이 거대한 인프라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최종 소비자들이 기꺼이 돈을 지불하고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플랫폼 서비스들을 만들어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들이 단순히 인프라만 굴리는 게 아니라 AI 시대에서 뇌를 설계하고 만들고 그리고 자신들의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로 학습시키는 핵심 주체들이라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피지컬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면 이렇게 고도로 학습된 인공지능이 온디바이스나 클라우드 형태로 세상의 모든 물리적인 실체들에 탑재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계와 로봇들에게 스스로 보고, 듣고, 판단하며 또 움직일 수 있는 진짜 지능과 생각하는 능력을 부여하는 역할을 바로 이 소프트 기업들이 지게 되는 것이죠. 무형의 서비스들을 다루다 보니 초기 개발이 끝난 뒤에는 추가적인 확장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그 덕분에 플랫폼을 한번 장악하면 그 지배력과 수익성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지게 됩니다. 하드웨어 기업들이 훌륭한 성능의 반도체 칩을 열심히 공급해주면 이 영리한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그 탄탄한 인프라 위에서 독점적인 생태계를 만들고 사용자들을 묶어놓습니다. 결국 이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부의 가장 달달한 열매는 이 생태계 꼭대기에 서서 생각하는 뇌를 지배하는 소프트웨어 강자들이 가져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포트폴리오의 4분의 1이라는 큰 비중을 이 믿음직한 무형의 제국들에 채워두었습니다. 결국 제가 생각하는 미래는 아주 명확합니다. 다가올 피지컬 AI 시대에서 몸통과 부품을 만드는 반도체 강자들, 그리고 그 기계에 생각하고 판단하는 영혼을 불어넣는 IT 소프트웨어 강자들. 이 두 부류의 기업들이 세상의 부를 양분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그저 그 훌륭한 사업에 제 돈을 얹어두고 그들의 든든한 동업자로서 성장의 결실을 함께 나누어 가질 뿐입니다. 하지만 성장성이 아무리 확실하고 미래가 아무리 밝다고 해도 병동성이 크고 역동적인 기술주에만 자신의 모든 자산을 넣어두는 것은 일반적인 직장인 투자자로서는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세계의 경제 상황에 따라서 변동성도 매우 심할 것이고요. 주가가 폭락할 때 회사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온종일 불안해한다면 그건 나를 지키는 올바른 투자가 아닐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나머지 약 40%의 자산을 서로 다른 섹터에 배분해 두었습니다. 제가 본업에 집중하면서도 밤에 다리 쭉 뻗고 편안하게 단잠에 들 수 있도록 저를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들입니다. 이 40%의 든든한 방패들이 제 포트폴리오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내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런 비율로 나누어 담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 자세하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 깊이 공감이 되셨거나 앞으로 이어질 평범한 직장인의 솔직한 투자 여정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함께 지켜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일터에서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하루를 버텨내신 모든 직장인 투자자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또 담담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